43세 떡집 사장님이 화재 현장에서 보여준 놀라운 희생. 저는 올해 75입니다. 2년 전까지 동네 작은 떡집을 운영했던 평범한 할머니죠. 지금은 은퇴해서 남편과 산책도 하고 손주들 재롱도 보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왼쪽 볼에서 귀까지 이어진 화상 흉터 흔적과 반은을 보면 32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1991년 4월 15일 새벽 3시. 저는 당시 43세였고 건물 1층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 장사 준비를 위해 매일 3시면 일어났죠. 송편이며 인절미며. 아침 일찍 나가시는 분들 드시라고 미리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떡을 찌고 있었습니다. 찜통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고 팥 삶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평화로운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고시원 쪽으로 올라가 봤죠. 연기가 나면서 작은 불씨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였죠. 고시원 사람들을 모두 깨워야 했기에 불이야 소리를 외치고 다니며 방마다 문을 두드리며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쿵, 쿵, 쿵. 2층 고시원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절박한 비명이었어요. 떡집으로 내려와서 저는 즉시 가스불을 끄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건물 옆 계단으로 올라가니 2층 복도에서 시커먼 연기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꺼내주세요. 제발.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고시원 특성상 창문도 작고 방도 좁아서 대피로가 복도 하나뿐이었는데 이미 연기로 가득 찼더군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뛰어내려가 큰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죠. 여기 사람 있어요. 첫 번째 방문을 열자 20대 청년이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43세 아줌마 힘으로 성인 남자를 업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청년을 안전한 곳에 눕히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물 양동이를 들고요. 두 번째로 올라갔을 때 복도 끝에서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화염이 천장을 타고 번지고 있었어요. 연기는 더 짙어졌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죠. 살려주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복도 중간쯤 방에서 들려왔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하는 비명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뜨거웠어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달궈진 문고리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문고리를 감싸 잡고 힘껏 돌렸어요. 문이 열리자 20대 여학생이 창문 쪽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와요. 빨리. 그녀의 손을 잡고 복도로 나왔는데 이미 불길이 계단 입구 근처까지 번진 상태였습니다. 물 양동이를 불길에 뿌리며 길을 만들었어요. 지금 뛰어요. 여학생과 함께 불길 사이를 뚫고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를 밖으로 대피시키고 다시 물을 기르러 1층과 2층 고시원 사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물을 떠오며 불을 동네 사람들과 껐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소방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위험해요. 그만하세요. 옆집 정육점 사장님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있어요. 2층에 15명은 살아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물을 날랐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무리가 간 모양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번째 올라갔을 때였어요. 복도 끝 불길에 갇힌 방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이 없었지만 분명 사람이 있었어요. 불길을 뚫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을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젖은 수건으로 온몸을 감싼 뒤 불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 순간, 으악! 왼쪽 얼굴에 뜨거운 것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불똥이 제 얼굴을 스친 거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가니 한 청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끌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을 기어서라도 나가야 했어요. 내 발로 기면서 등에 업은 청년을 놓치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드디어 계단 입구가 보였을 때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줌마. 처음에 구조했던 청년이었어요. 정신을 차린 그가 다시 올라와 저를 도운 거였죠. 같이 내려가요. 제가 도울게요. 우리는 함께 의식 잃은 청년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떡집과 고시원이 위치해 있는 골목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어서 늦게 진입에 성공해서 그때서야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온 가족이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엄마, 큰딸이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가 쉬어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왼쪽 얼굴에 3도 화상, 오른쪽 무릎 인대 파열,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특히 얼굴 화상이 심각해서 성형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울을 달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말렸어요. 엄마 지금은 보지 마요. 하지만 저는 봐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왼쪽 볼에서 귀까지 시뻘겋게 문드러져 있었어요. 평생 얼굴에 남을 상처였죠.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은, 고시원 사람들은 다 무사한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구한 사람만 7명이래. 나머지도 당신 덕분에 대피할 시간을 벌어서 모두 무사해. 그제야 안심이 되어 눈을 감았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구조된 고시생들, 그들의 부모님들. 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20대 여학생도 왔어요.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다더군요. 아줌마 아니었으면 전 정말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저는 웃으며 말했죠. 보답은 무슨. 시험 잘 봐서 좋은 법조인 되면 그게 보답이에요. 퇴원 후 떡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아 오래 서 있기 힘들었고 얼굴 흉터 때문에 손님들이 놀라는 일도 많았죠. 어머 얼굴이 왜?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매번 설명하기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조된 고시생들이 자주 들러 떡을 사갔고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영웅 떡집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떡집이 여기였군요.
화재 때 사람들 구하신 사장님 맞으시죠? 손님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도 중간에 몇 차례의 고비는 왔었습니다. 시골에 사시던 시아버님께서 논두렁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셔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어 시아버님을 모시며 가게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남편이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게 되어 혼자 떡집 운영을 6년 동안 혼자 운영 6년을 지켜오다가 73세가 되어 떡집을 접게 되었습니다. 73세가 되어서야 떡집을 정리했어요. 무릎도 이제 한계였고 체력도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은퇴하고 2년. 이제 75세가 된 저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엔 남편과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손주들 학원 데려다주고 주말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죠. 평화로운 노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영동에서 떡집 하셨던 유 사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입니다. 32년 전 고시원 화재 때 구해주신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때 그 학생이? 네, 사장님. 덕분에 살아서 법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어요. 그때 구조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해요.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주일 후 한 호텔 연회장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50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앞줄에 앉은 7명이 차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부장판사가 된 청년, 대기업 임원이 된 청년, 의사가 된 여학생, 검사가 된 청년, 교수가 된 청년, 사업가가 된 청년, 그리고 작가가 된 여학생. 32년 전 제가 구한 그 고시생들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날 구해주신 건 단순히 7명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부장판사가 된 청년이 말했어요. 저희 7명이 지금까지 살면서 구한 사람, 도운 사람, 가르친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됩니다. 그 모든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바로 사장님이셨어요. 그들은 준비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떡집 사진, 화재 현장 사진, 신문 기사.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사장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희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장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왼쪽 얼굴의 화상 흉터를 만져봤어요. 32년간 제 얼굴에 남은 이 상처가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사장님은 영웅이십니다. 그들이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떡집 간판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사진 하나가 떴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 번듯한 건물 1층에 떡집 2호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공동 투자해서 떡집을 열었습니다. 물론 운영은 전문가를 고용했고요. 수익금은 모두 화재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성함을 딴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운영하던 작은 떡집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질 줄은.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떡집 2호점에 들릅니다. 가서 떡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젊은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레시피도 알려주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팥 삶을 때는 처음부터 설탕 넣으면 안 돼. 나중에 넣어야 해. 가게 한쪽 벽면엔 32년 전 신문 기사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떡집 아줌마의 위대한 용기. 손님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이 기사 실화예요? 네, 저 할머니 바로 저예요. 우와, 대단하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대단한 건 없어요. 그 순간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어제는 손자가 학교 숙제라며 저를 인터뷰했어요. 할머니 그때 무서웠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서운 게 뭐가 중요하겠니? 살려야지. 손자가 제 왼쪽 볼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훈장 같아요. 훈장? 영웅의 훈장이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오늘도 남편과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때 정말 멋있었어. 32년이나 지난 일을 왜 또? 평생 자랑스러웠어. 내 아내가 영웅이라는 게. 저는 남편 팔짱을 꼈습니다. 75세. 얼굴엔 화상 흉터가 다리엔 수술 자국이 남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구한 7명이 멋지게 성장했고 그들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새벽 제가 그냥 떡이나 찌고 있었다면? 하지만 저는 뛰어들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얼굴에 평생 상처가 남았다고 무릎이 망가졌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상처들은 제 인생 최고의 훈장이라는 걸. 32년 전 그날 저는 떡집 아줌마에서 누군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저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남편과 산책하고 자녀들과 여행 다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고 있죠. 며칠 전 막내 손주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 보물이야. 맞아요. 저는 이 가족의 보물이고 이 가족은 제 보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75세의 봄날입니다.